안녕하세요, 장 감독입니다. 오늘은 캐논의 EOS C70하고 소니의 굉장히 구하기 힘든 유니콘한 되게 어려운 바디 FX6를 실제로 사용한 후기들을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어렵게 영상 작가님 한 분을 모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배작가라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배작가로 만들어 놓은 영상들을, 푸티지를 보실 수 있도록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는 EOS C70이 더 좋다고 당연히 생각을 하는데 네. FX6를 사셨어요. 네네. 네. 근데 왜 FX6를 선택하게 되셨는지 이게 100만 원 비싸거든요, 사실. 아, 근데 그렇죠. 돈을 더 주면서 네. FX6를 사게 된 이유가 뭔지. 아마 FX6랑 C70을 비교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어쨌든 두 개 다 ND 필터가 들어있긴 한데 그 ND 필터가 C70 같은 경우에는 단계별로 이제 끊겨서 나오게 되죠. 근데 FX 같은 경우에는 마치 렌즈 앞에 가변식 ND 필터를 이렇게 돌려서 스무스하게 노출이 바뀌는 그것과 이제 같은 거죠. 그게 이제 제가 FX6를 구입하게 된 이유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앤디 필터 때문에 100만 원을 더 줬다. 어, 뭐 그리고 더 이쁘잖아요. 이쁘지 않나요? 조금 이것도 더. 뭐. 네, 네. 이쁘니까 100만 원 ND 필터. 자, 그러면 처음에 EOS C70하고 FX6에 대한 사용기를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우선은 겉에 이렇게 잡았을 때 조작감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제 겉에적인 것부터 얘기를 할게요. 우선은 저부터 C70에부터 설명을 드리면 C70은 우선은 버튼들이 여기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것들이 조정하기 좋게 다 밖에 있어요. 커스텀 버튼이 10개가 넘죠. 지금 커스텀 버튼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원하는 커스텀을 해서 빠르게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내가 원할 때 조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무게 밸런스가 굉장히 좋아요. 이 렌즈들하고 무게 밸런스가 되게 좋아서 로닌이나 이런 짐벌을 올렸을 때 수평을 잡기도 좋기도 하지만 제가 들었을 때도 이 무게 밸런스가 되게 좋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들 수가 있어요. 네, 이런 것들, 그리고 메뉴 구성이 되게 직관적으로 돼 있어서 내가 처음 봐도, 처음 카메라를 조금만 아는 사람이라면 이거를 받았을 때 내가 찾아서 설정하기 굉장히 쉽게 돼 있어요. 반면에 단점도 좀 있기는 한데 이게 지금 한 748만 원 정도, 근 750만 원에 육박하는 가격인데 이게 1DX랑 비슷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죠. 그냥 좀 고급 카메라를 들고 나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로 알아요. 그러네. 네, 좋은 카메라를 들고 나와서 그러네요. 영상을 찍는 걸로 카메라 알고 느낌이 있는, 나죠. 예, 네. 알고 있는 분들이 있고, 이 그립이 아무래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소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이게 있기는 있어요. 가죽 스트랩이 있기는 있는데 제가 좀 불편해서, 이거 가죽 스트랩은 끈으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게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짐벌에 올리기 위해서 저는 빼놔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고 핸드헤드 했을 때 이렇게 손으로 잡았을 때 약간은 조금 불안한 감이 있어요. 우선은 겉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인 것 같아요. 좋네요. 그리고 단점으로 하나 더, 이 버튼이 좀 헐거워요. 소리가 들리실 텐데, 네, 뜨드드 들리시죠? 네, 이게 약간은 다른 것들보다 만듦새가 조금 약하지 않나 하는 거하고, 그리고 하나 또 생각이 났어요. 네. 이게 배 작가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되게 좋아하는 촬영 기법 중에 하나가 인터벌 촬영이거든요. 타임랩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얘는 타임랩스가 안 돼요. 100만 원이 비쌀만 하네요. 그래가지고 그럴 땐 바로 EOS i5를 꺼내서 타임케이 그렇죠. 그렇다면 저는 알파 타임레스를, 1을 이제 네, 사는 걸로. 타임레스를 찍고 그러는데, 네, 아무튼 인터벌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고,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단점이 있는 기체고, 소니도 이제 FX6를 실제로 사용하셨으니까 장단점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그렇죠. 일단 단점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장점부터 얘기하면 좋지 않아요? 장점부터가 좋을까요? 장점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우리 장 감독님 말씀하셨는데 그립에 대한 것들이 이제 있죠. C70보다는 FX6가 그립이 조금은 편하긴 해요. 네. 그립을 보시면은 이 그립 안에서 버튼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기능을 손을 빼지 않고 다 가능하더라고요. 셔터 스피드를 바꾸거나 뭐 감도를 조정한다거나 조리개를 조정한다거나 또는 뭐 전동 줌 렌즈를 사용한다면 여기서 줌까지 작동이 가능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C70에 비해서 그립이 굉장히 기능이 좋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다른 장점으로는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구입한 이유 가변 ND를 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측면에 감도 버튼이랑 화이트 밸런스, 그다음에 셔터 스피드 요 버튼들이 이제 하나씩 나와 있거든요. 이게 아무래도 물론 이제 카메라가 보통은 이 다이얼로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버튼 하나로서 다이얼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직관적이라서 좋은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장점 중에
C70과 비교를 할게. 어차피 C70과 비교하는 컨텐츠니까 지금 제가 탑핸드를 빼놓긴 했어요. 탑핸드 이제 원래는 이제 손잡이가 이렇게 달리죠. 비슷한 모양의 손잡이가 달리는데 여기에도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그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단점을 말씀드릴게요. 소리 들어보시면은 이게 다이얼을 이제 내리는 소리거든요. 플라스틱에 있는 마치 옛날 뭐 라디오에서 이렇게 딸깍딸깍하는 그런 느낌이죠. 그런 약간 만족스럽지 못한 소리, 마감 소리 그런 게 이제 단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가장 큰 단점이 있다면은 모니터의 단점이 좀 있어요. 이 모니터가 지금 제가 핸드그립을 그러니까 탑핸드를 빼놓은 이유가 사실 탑핸드를 장착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모니터가 요만큼인데 탑핸들이 가운데고 모니터가 이만큼 돌출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디보다 이만큼 더 나와 있는 거죠 모니터가. 그러다 보니까 들고 다닐 때 어딘가 부딪히기가 너무 좋아요. 제가 대신 들어주면서 또 몇 번 부딪혀가지고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이게 그렇죠. 카메라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만큼이 또 돌출돼서 위에 있으니까 내 몸에도 닿기도 하거든요. 팔이 사람이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니터가 처지는데 이게 좀 약하더라고요. 그죠. 이게 또 지금 이렇게 살짝만 눌러도 돌아가요. 물론 돌아가서 고정은 되지만 제가 어디 다른 분 해외 리뷰를 봤는데 요거 흔들면 나중에 흔들면 돌아가더라고요. 네. 흔들면 요게 이렇게 돌아가고. 그래서 요게 조금 단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어제 우리가 같이 촬영을 했지만 네. 여기 마이크가 이제 손잡이에 그렇죠. 달려 있어요. 그리고 저는 마이크를 여기에는 단자만 있어서 껴서 사용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는 그 XLR 케이블까지도 이 손잡이에 달려 손잡이에 있어가지고 달려 손잡이를 지금처럼 놓고 오거나 그렇죠. 손잡이를 마이크를 오늘처럼 쓸 놓고 수 오거나 없죠. 이러면 네. 마이크를 쓸 수가 없어요. 네. 저 같은 맞아요. 경우에는 뭐 이제 손잡이가 없어도 이걸 안 갖고 왔어도 여기에 단자가 있어서 마이크를 여기다 꼽아서 그냥 어떻게든 이렇게 그날 쓴다고 하면 맞아요. 소니는 손잡이를 안 갖고 와버리면 마이크를 핀 마이크도 연결을 할 수가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단자가 되게 중요해요. 손잡이가 맞아요. 잘못해서 파손이 되면 바디는 안 망가져도 손잡이 때문에 AS를 받으러 가야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죠. 아 마이크 말씀하셔서 생각이 났네요. 바디에도 마이크가 있는지 되게 궁금했어요. 제가 FX6를 구입하기 전에 굉장히 궁금해서 검색을 했는데 그 마이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었어요. 그 한 분이 보여줘서 알았는데 요 구멍 보이세요? 아, 여기 아주 작은 구멍이 하나 있는데 요게 이제 스크래치 뭐 마이크? 그러니까 말 그대로 현장의 상황만 녹음할 수 있을 정도의 저품질 마이크를 장착을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보통 제가 상업 촬영을 하고 할 때는 거의 다 BGM을 사용하니까 상황이 안 되면은 그냥 이걸로 하면 되겠지만 혹시라도 뭐 인터뷰 촬영을 갔다 그러면 이제 탑핸들이 없어 버리면은 망하는 거죠. 탑핸드를 안 갖고 갔는데 이게 없는데 연결을 할 수도 없으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제로 같이 촬영을 했어요. 같이 똑같은 피사체 어느 정도 같은 카메라 설정으로 맞춰놓고 촬영을 했는데 FX6하고 C70 촬영했었을 때 장단점이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해 볼 건데 첫 번째는 AF부터 우선 얘기를 해볼게요. 네네. 극명하게 나뉘었던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그렇죠. 약간 차이가 있죠. 네네. 그래서 얼굴 인식으로 처음에 예를 들면 네. 제가 했었을 때 C70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정 거리, 카메라 초점 거리 이상으로 멀어지게 되면 포커스가 얼굴 인식에서 무한대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놓치는 거는 아니에요. 포커스를 뭐 잃는다 이런 얘기는 아니고 포커스가 다만 얼굴 인식에서 무한대로 바뀌는 거고 그거는 렌즈 초점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만큼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만큼이 될 수도 있고 하지만 무한대로 가게 되면 바뀐다는 거. 그렇죠. 그게 있었고 얘는 FX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얼굴 인식을 잘하긴 했어요. 이제 눈 인식도 하고 얼굴 인식도 하는데 얘도 물론 멀어지면은 무한대로 가요. 렌즈와 카메라와 피사체가 많이 멀어지면 무한대로 간다는 거는. 그러니까 네. 근데 아마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캐논보다는 소니가 조금 더 멀리까지 가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얼굴 얼굴 잡는 게, 인식이 그쵸? 예. 얘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초점거리 벗어난 것 같은데 얼굴이 잡고 예,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소니나 FX나 그 얼굴 인식에 대해서 멀어졌을 때 그 무한대로 바뀌는 게 사용하지 못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검은색 잠바를 입고 얼굴 인식이 된 다음에 한 바퀴 돌았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캐논은 바로 얼굴을 다시 잡았어요. 네. 근데 소니가 거기서 조금 버벅임이 있었죠. 그렇죠. 소니 같은 경우에는 얼굴을 잡고 있다가 뒤로 돌면은 바로 없어지죠. 그 왜 보통 우리가 얼굴 AF를 하면 이렇게 네모가 생기잖아요. 뒤로 도는 순간 그 네모가 없어져요. 근데 캐논은
있었죠. 그대로 유지하다가 네. 다시 돌아오면 얼굴을 잡았고 음. 하지만 소니는 없어졌지만 다시 돌아오면 바로 얼굴을 또 잡아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AF는 충분히 뭐 상업용이나 어떻게든 우리가 되게 취미로든 편하게 믿고서 쓸 수 있을 그렇죠.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맞아요. 이거는 거의 둘이 뭐 무승부라고 해야 되나? 제가 봤을 때는 예, 무슨 것 뭐 같아요. 이거 네. 누구 하나 AF가 더 좋다 후지다를 좀 하기에는 좀 네, 어려운 것 그렇죠, 같고 그렇죠. 그 처음에 소니의 이제 ND 필터 자랑을 굉장히 많이 그렇죠. 하셨는데 네. 여러분들 캐논에도 ND 필터가 있어요. 제가 그때 그냥 저는 가만히 있었던 게 저건 다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했는데 소니도 ND가 있는 것처럼 여기도 저희 아까 버튼 보여드렸던 것처럼 ND 필터가 밖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24680 이렇게 5단계에 의해서 ND 필터를 씌울 수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빨라요. 찡찡찡 이러면서 굉장히 빠르고 얘는 좀 느리던데. 얘는 처음에 적용하는 거는 뭐 캐논보다 느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의 2배 정도. 네. 네. 속도가 ND 필터가 씌워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네. ND 필터는 캐논도 당연히 갖고 있는데 하나 차이가 있는 거는 얘가 약간 그 가변식으로 아까 얘기한 그렇죠, 것처럼 그렇죠. 돌리는 게 네. 있고 얘는 이제 가변식은 아닌데 1초 안 걸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ND 필터 바로 바꾸면은 얘도 ND 필터를 굉장히 좋게 잘 사용할 수가 있다는 점. 이제 저희가 기본 촬영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네. 소니가 굉장히 예뻐요. 캐논이 안 예쁘다는 게 아니라 캐논은 제가 왜 얘기 안 하냐면 캐논은 원래 기본 색감이 예쁘기로 맞아요. 약간 유명한 카메라 브랜드예요. 그래서 기본 색감이 굉장히 예뻐서 한데 약간 채도나 이런 것들이 좀 강하니까 사람들이 보정하기에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소니는 어떻게 보면 원본이 안 예쁘다. 그런 말들이 많긴 근데 했어요. 보정하기에는 좀 예쁘다. 네. 보정하기에는 좋다. 약간 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 FX6를 보기 전에 약간의 뭐라고 하죠? 기본 색감이 별로 좋지는 않을 거야. 근데 소니 이번에 잘 나왔습니다. 소니 캐논 다 사용해본 유저로서 굉장히 잘 잡아주는 것 같아요. 화이트 밸런스에서 약간의 마젠타가 있긴 하지만 꽤 정확하게 많이 잡아주는 편이고 거기다가 전체적인 색에 대한 밸런스가 조금은 분위기가 그러니까 감성 영상? 그리고 막 S 시네톤인가? 그렇죠. 뭐 그게 있어가지고 조금 더 약간 시네마틱한 요새 우리가 되게 시네마틱 좋아하잖아요. 네. 예, 그런 것들이 된 것 같아요. 스탠다드와 S 시네톤의 차이는 일단 컨트라스트, 그러니까 대비 차이가 조금 있어요. 대비가 조금 더 진해지는 느낌이고요. 아무래도 그냥 기본적인 색감이어도 대비만 진해져도 분위기는 달라지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색깔이 약간 바뀌어요. 그래서 그냥 딱 봤을 때 약간은 이런 빈티지스러운 느낌으로 바뀌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죠. 슬로우 모션. 그렇죠. 슬로우 모션 이 있죠. 슬로우 모션을 간단하게 저부터 설명을 드리면 얘는 4K 120까지 되고요. 2K로 2K로 내려갔었을 때는 180프레임까지 돼요. 얘는 스펙이 어떻게 되죠? 약간 다르죠. 이제 4K에서 마찬가지 120프레임. 네. 그 다음에 이제 FHD로 내려가요. 얘는 FHD에서는 240프레임. 맞아요. 네. 둘이 이게 또 솔직히 박빙인 것 같아요. 이런 디테일한 것들 클로즈업으로 봤었을 때 정말로 어느 것 하나 얘가 그래도 확실히 4K 120대는 떨어지네 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없고 여러분들의 고민은 이제 2K 때 180프레임을 선택을 하느냐 FHD 하나 내려갈 때 240프레임을 선택하는 사용하실 건데 거냐. 약간의 캐논의 단점이 있어요. 제가 못한 걸 수도 그쵸. 있는데 2K 때 180프레임을 할 때 MF예요. AF가 아니에요. 그쵸. 예, 제가 맞춰야 돼요. 근데 그 슬로우 모션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역동적인 거를 촬영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빠르게 누가 달리고 있는데 그걸 MF로 딱 그 지점에 맞춰서 어렵겠네. 슬로우 모션을 촬영하는 건 쉽지 않으니까 그렇죠. 이게 왜 MF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못한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못 찾은 걸 수도 우리가 못 있겠죠. 찾은 걸 수도 있는데 4K 때 그냥 AF로 촬영이 돼서 2K로 넘겨봤는데? 전화했더니 갑자기 수동이 네, 떠가지고 네, 맞아요. 그렇죠. 아마 맞지 않나. 검색을 좀 해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근데 맞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네. 그게 단점이고 얘는 AF가 다 네, 됐던 전부 다 걸로. AF가 되는 장점이 있죠. 이제 또 그럼 마지막 촬영 얘기를 하나 할 건데 ISO예요. ISO. 그러니까 ISO가 올라가면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노이즈가 생기죠. 노이즈가 생기죠. 대신 그래서 밝아지죠. 그렇죠. 그래서 ISO를 대부분 우리는 낮에나 이럴 때는 100으로 놓는데 그죠. 어두워지면 어쩔 수 없이 ISO를 올리는데 네네. 소니가 옛날부터 그 ISO가 굉장히 강하다는 고감도 저노이즈라고 하나요? 네, 고감도 그렇죠. 저노이즈. 네. 그래서 감도는 올라가는데 노이즈는 없는 걸로 유명하고 네, 캐논은 ISO가 좀 약했어요. 예전에 이제 과거를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캐논은 그게 약했어요.
센서도 얘가 좀 작고 얘는 슈퍼 35고 얘는 풀프레임이니까 그렇죠. 얘가 약간 그런 고감도 저노이즈에는 약하지 않나, 고감도 고노이즈가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게 있어서 저희가 ISO 비교를 했죠. 그렇죠. 근데 빛이 안 좋은 없는 상황에서는 아예 근데 그런 현장은 별로 안 놓이지만 저희는 그죠. 이제 약간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극한의 상황을. 네, 빛이 아예 없는 곳에 갔는데 빛이 있는 곳, 그렇죠. 빛이 있는 곳 촬영으로 옮겼을 때는 얘도 확실히 빛이 있으면 괜찮아요. 그죠. 조금 더 극한의 안 네. 좋은 빛이 조금 있는 상황 막 이런 거에 갔었을 때는 FX가 아직은 좀 더 좋지 않나. 아 그리고 FX에서 느꼈던 고감도의 그 노이즈는 사실 여러분들이 아는 그 컬러 노이즈는 아니고 일부러 그레인 작업을 하는 느낌?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예. 이게 이제 자기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거고. 그죠 그죠. 네. 아 캐논도 막 노이즈를 일부러 약간 예쁘게 컬러가 들어간 노이즈. 보케 같은 노이즈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자 이렇게 저희 C70하고 FX6 비교를 해봤는데 제가 약간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제가 DJI 출신이다 보니까 아 그렇죠. 그리고 저희 DJI 옛날 영상에 같이 주인공을 아, 했었던 인연으로 맞네요. 저희가 된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카메라 쪽 영상을 많이 올린 게 약한데 앞으로는 카메라 C70에 관련된 것도 올릴 거고 여러분들 짐벌에 대한 것도 제가 RS2랑 약간 지금 재미난 거 하나 만들어 놨어요. 기대됩니다. 네, 그 컨텐츠도 이제 업로드를 할 거고 카메라 쪽 정보도 많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 FS6는 저는 이제 배 작가님 거를 네. 보면서 부지런히 한번 만들어 봐야죠. 네, FS6 영상을 많이 올려주실 거죠? 지금 일단 목표는 일주일에 하나씩은 생각은 해요. FX6로 찍은 걸. 그렇죠. only FX6. 그래서 이제 C70은 제 유튜브를 봐주시면 되고 FX6는 이제 유튜브에 배작가 네. 검색을 해서 2월부터는 네. FX6 영상을 배작가님 유튜브에서 만날 수 있는 걸로. 그렇죠. 구독자분들이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은 그쵸. 배작가님이 직접 또 답변을 주실 수 있는 걸로. 네네. FX는 제가 답변 드리는 것보다 그러네요. 전문적으로 답변을 주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궁금하신 점 FX6도 괜찮고 캐논의 C70도 괜찮아요. 다 댓글로 문의 주시고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고생하셨습니다.